화제의 드라마 올인으로 맺어진 스타 커플 이병헌과 송혜교가 결별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14일 각기 소속사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다. 양측의 보도자료 내용을 종합해보면 두 사람은 지난 5월 중순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 헤어지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각기 연예 활동을 하면서 연인으로서 만남을 지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좋은 선후배로 남기로 했다는 것. 5월 16일 사진작가 조선희 씨의 결혼식에 함께 참석한 것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연인 관계를 정리했다고 한다. 송혜교 측은 사람들의 너무나 많은 관심 표명과 앞서가는 추측성 보도를, 이병헌 측은 최근 불거져 나온 결혼설과 서로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를 결별 사유에 덧붙였다. 지난해 4월 이탈리아에서 화보 촬영을 마치고 다정한 모습으로 입국하는 모습을 기자들에게 당당히 공개한 후 세기의 커플로 화제를 모았던 이병헌과 송혜교. 사실 두 사람은 공식 커플이 된 후 끊임없는 결혼설과 결별설에 시달려왔다. 지난해 6월에는 내년 봄 결혼설이 불거져 나왔고, 같은 해 8월엔 양가 상견례를 갖고 결혼 날짜를 잡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그때마다 양측에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결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또한 당시 송혜교는 이병헌의 집에 자주 들러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이병헌은 송혜교의 어머니를 깍듯하고 살갑게 대해 둘 다 양가의 후한 점수를 받고 있었다. 열애 15개월 만에 끝내 이별 선택한 이병헌, 송혜교 쌍방 인터뷰. 지난해 4월 이탈리아 화보 촬영을 마치고 다정한 모습으로 입국해 연인 사임을 알린 이병헌과 송혜교.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통화를 하고 공식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던 이들은 각기 영화와 드라마 촬영으로 바빠진 지난 2월부터 차츰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한다. 때문에 결별설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지만 그때마다 양측은 이를 부인해왔다. 그러던 지난 5월 21일 경기도 화성의 한사철에서 치러진 이병헌 부친의 사갑제에 연인 송혜교가 특별한 스케줄이 없었음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희가에서는 이를 결별 징후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6월 초 11월 결혼설이 불거져 나와 상황을 뒤집었다. 한 스포츠 신문에서 이병헌의 어머니가 미스코리아 어머니들과 모인 자리에서 11월에 두 사람의 결혼식을 올려주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 당시 이병헌의 어머니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언제 하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 어미로서 두 사람이 잘 돼, 빨리 결혼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한 것이 와전됐다. 내 마음이 그렇더라도 당사자인 두 사람이 원해야 가능한 일 아니겠느냐고 말해 11월 결혼설을 부인하면서도 결혼 가능성까지 부정하지는 않았다. 송혜교는 처음 만날 때부터 헤어지는 순간까지 자신을 먼저 걱정하고 배려해준 이병헌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하지만 양측 소속사에 의해 결별 사실이 밝혀진 다음 날인 6월 15일 전화통화에서는 신문에 보도된 대로가 아니겠느냐.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몸이 좋지 않아 길게 통화할 수 없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소속사 관계자들도 결별의 원인과 과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을 꺼리기는 마찬가지. 이병헌은 결혼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송혜교는 부담없는 만남 원해. 이렇듯 양측이 결별 한 달 만에 보도자료라는 이례적인 방법을 빌려 입장을 표명한 데다 측근들까지 일절 언급을 꺼리자 이들의 결별을 놓고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궁금증을 자아낸 것은 두 사람이 결별을 선택한 이유. 연희가에서는 무엇보다 성격차와 세대차, 송혜교 어머니의 적극적인 반대가 두 사람이 헤어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사교적인 성격의 이병헌은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진 반면 송혜교는 차분한 성격이라 어울리기 힘들어했다는 것. 또한 이병헌은 연인 송혜교를 애지중지하며 사적인 일에까지 적극 관여했다고 한다. 이병헌은 송혜교를 나의 마지막 여자라고 밝혔을 정도로 진지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나이도 찼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도 크고 송혜교를 향한 마음도 확고해 결혼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었다고. 또한 자신과 만날 때를 제외하고는 송혜교가 집에 있어주기를 바랐는데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20대 초반의 송혜교로서는 지나친 간섭으로 여겼고 이로 인해 올해 들어 두 사람 사이에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병헌의 동생 이은희가 나서서 둘을 화해시키기도 했다고 한다.
송혜교의 어머니는 두 사람이 자주 다투고 그때마다 송혜교가 힘들어하자 이별을 종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혜교는 프리하우스 촬영차 지난 5월 8일부터 일주일간 태국 푸켓에 머물며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마음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병헌은 결별에 합의한 후에도 송혜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썼다는 후문이다. 이병헌은 지난 6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결별 사실을 알린 직후 자신의 앨범 발매 문제로 일본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프리하우스를 촬영 중이던 송혜교는 언론의 취재 공세를 한 몸에 받아야 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이병헌은 지난 6월 1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간단히 기자회견을 가졌다. 끝까지 송혜교를 보호해주고 싶은 그의 마지막 배려인 듯했다. 검정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수트 차림, 초췌한 얼굴. 입국장에 나타난 그의 모습에서 그간 마음고생을 읽을 수 있었다. 결별 사실을 알린 후 나흘 만인 지난 6월 18일 일본에서 귀국해 초췌한 얼굴로 입국장에 나타난 이병헌의 모습에서 그간의 마음고생을 읽을 수 있었다. 이병헌은 먼저 저희 두 사람의 만남을 예쁘게 봐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셨던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또한 그는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는지 그리고 지금 저의 심경이 궁금할 거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지금 많이 힘들다. 보도자료가 나갔을 때 저는 일이 있어서 일본에 있었다. 그래서 송혜교 씨가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남녀가 만나다 헤어진 이유를 콕 집어서 말하기는 힘들다. 가장 큰 이유는 서로의 결혼관과 이상이 많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눈시울을 붉혔다. 또한 그는 나로서는 괴로운 결정이었지만 송혜교 씨의 입장을 이성적, 객관적으로 본다면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본다. 선배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후배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송혜교 씨가 앞으로 훌륭한 배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제는 힘들었던 일들을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드라마 올인에서 상대 역으로 호흡을 맞추다 진짜 연인이 됐던 이병헌과 송혜교. 이병헌의 기자회견이 있은 다음 날인 6월 19일 인천 하얏 리젠시 호텔에서 프리하우스 촬영에 임한 송혜교도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제 이병헌 씨의 기사를 보았다. 사귀는 동안에도 늘 나를 걱정하고 배려해 주었고 지금 많이 힘들 텐데도 헤어지는 순간까지 나를 먼저 생각해 주신 이병헌 씨께 감사드린다며 정말 훌륭한 연기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후회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 이병헌 씨도 앞으로 좋은 작품, 좋은 연기를 보여주길 바라고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드라마에서 연인으로 출연하다 실제 연인 사이로 발전해 화제를 모았던 이병헌과 송혜교. 비록 두 사람의 사랑은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지난 15개월 동안 많은 화제를 뿌렸던 만큼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배우 송혜교가 사랑, 공개 연애 등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밝혔다. 송혜교는 W코리아와 3월 화보 촬영 및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녀는 사랑에 대해 낙관적인 편인가라는 질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면에서 낙관적인 것 같다. 만나는 동안은 그 사람에게 올인하고 끝나면 뒤돌아보지 않는다. 만나는 동안 내 나름 잘했기 때문에 후회나 미련이 남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공개 연애에 대한 기사에 꼭 좋은 선후배로 남겠다는 타이틀이 붙더라. 사실 남남으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 라는 질문에는 얼마나 쿨해야 좋은 선후배로 남는지 모르겠다. 사귀다 헤어지면 죽을 때까지 안 보는 거 아닌가라고 답했다. 비록 그렇게 사랑하다가도 헤어지면 옆집 김씨만도 못하잖아. 옆집 김씨는 와서 못이라도 박아주지라고 덧붙였다. 송혜교는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나? 라는 질문에 나도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한다. 다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만날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 보는 눈은 구체적으로 변하고 환상은 점점 사라지니까니라고 털어놨다. 송혜교는 지난 2003년 초 SBS 인기 드라마 올인에서 여주인공을 맡으며 당시 남자 주인공이었던 이병헌과 실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하지만 다음해 5월 연애 1년여 만에 헤어졌다. 송혜교는 이후 2009년 배우 현빈과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가 2011년에 결별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송혜교 측, 송승 커플 배우 송승기 34와 송혜교 37 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고 알리며는 각자의 입장이다. 잘잘못과 성격 차이 등 구체적이지 않은 이유에 관심은 집중되고 있고, 이런 궁금증은 이내 지라시로 채워졌다. 이혼 소식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퍼진 지라시만 10여 건이다. 두 사람의 궁합을 점친 2017년 글이 다시 회자되는가 하면 한쪽의 파경의 원인이 있다는 설도 돌았다. 한쪽이 상대방을 의심하다 과격한 행위를 했고 이에 못 이겨 출국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심지어 또 다른 톱스타인 박보검이 두 사람의 결별 원인이 됐다는 지라시도 있었다. 박보검은 송승기와 같은 소속사다. 송혜교와는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나란히 주연을 맡았다. 양설이 퍼지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송승기와 박보검의 소속사인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측은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각종 루머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도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정도 대응으로 수그러들지 않는 것이 지라시 특징이다. 지라시에 지라시가 덧붙여져 다시 만들어지고 온라인 공간을 휘젓고 다닌다. 톱스타 커플의 전격 이혼을 둘러싼 대중의 관심이라고 하기에는 낯뜨거운 내용도 많다. 28일 오전에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캡처한 묶음 사진도 돌았다. 한쪽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수두룩하다. 송송 커플이 수개월 전부터 별거 상태였다는 말도 있었다. 지라시는 왜 만들어질까? 명예훼손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지라시를 만들고 유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평범하다며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가 일상화가 된 이후에는 더욱 그렇다고 했다. 그는 악의를 갖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에서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적발되고 난 뒤 대부분은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항변한다고 전했다.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런 풍토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자 명예훼손을 제외한 명예훼손과 사이버 명예훼손 등은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실제로 내려지는 형벌은 미미한 수준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정형일 뿐 실제 재판에서 이런 형량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다른 블로거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도맘 김미나 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백남기 씨의 딸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일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도 벌금 700만 원에 그쳤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누구나 새로운 정보를 원하기 때문에 지라시 문화가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 걸 검찰과 법원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이 기준을 보면 인터넷상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기본 양형 기준은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4개월 사이다. 감경 요인이 있는 경우 징역 8개월 이하, 가중 요인이 있는 경우 징역 8개월에서 징역 2년 6개월 이하다. 다만 범행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에는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은 전파 가능성이 높고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고 했다. 13일 찾은 배우 송중기 대전 생가. 여느 때와 달리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세천공원 인근 세찬동에 위치한 생가는 송중기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집으로 알려져 있다. 송중기가 스타로 떠오르자 부친이 2017년 생가에 송중기가 출연한 포스터와 소품 등으로 꾸미면서 주말이면 팬들로 북적였다. 그런데 문을 닫은 것.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이 된 송중기. 송혜교는 2017년 10월 결혼하며
송송 커플로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1년 8개월 만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송중기 소속사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혀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송중기 부친과 친구라는 이 마을에 사는 김모 65씨는 아들이 이혼하니 마음이 심란한 모양이다. 며칠 전까지 열려 있었는데 오늘 보니 닫혀 있더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많은 팬들이 찾아왔다. 발길을 돌리는 걸 보니 마음이 안 좋다. 중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다시 문을 열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 아버지가 며느리 해교를 끔찍하게 챙겼다면서 그만큼 상심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곳에 들렀다 헛걸음을 한 김모 34씨는 송중기 팬이라 구경 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상처를 딛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줬으며 좋겠다고 했다. 한편 파경 아픔을 딛고 활동을 재개한 송중기는 현재 영화 승리호를 촬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